그 사람 진짜 왜 그랬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타인에 대한 실망이나 당혹감을 느낍니다. 가까운 가족, 연인, 친구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군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 누군가 도무지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대체 왜 저래? 하지만 거꾸로 묻는다면 나는 과연 타인을 진짜로 이해해본 적이 있을까요?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는 이 질문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타인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할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에 가두는 실수를 하죠. 레비나스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타자는 내가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그에 대해 책임지는 관계로 들어간다고 말하죠. 지금부터 우리는 레비나스의 철학을 따라 진짜 타인을 마주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레비나스는 20세기 프랑스의 유대계 철학자로 하이데거와 후설의 현상학을 깊이 공부한 후 그들의 철학이 놓친 윤리의 지점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철학에 가져온 가장 충격적인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타자의 얼굴로 빚어지입니다. 그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나 이미지가 아닙니다. 얼굴은 말없이 나에게 말할 겁니다. 나를 쳐다보며 나를 해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나는 그 순간 타자를 내 안으로 흡수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얼굴은 나에게 윤리적인 감흥을 일으킵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를 나보다 앞서 부르는 소리다. 그 얼굴 앞에서 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은 곧 타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윤리적으로 응답해야 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해보다 윤리, 지식보다 책임, 말보다 응시였습니다. 이 철학은 인간은 결코 완전한 공감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타자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해명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에 대해 쉽게 말하고 쉽게 평가합니다. 쟤는 좀 이기적인 성격이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아휴, 성격이 왜 저렇게 복잡하지? 이 말들 속에는 내가 타인을 충분히 파악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까지 타인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타인의 상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진짜 이유를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해석하려 하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인은 나의 어떤 개념 속에도 완전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그가 제안하는 해답은 이해하려 들기보다 먼저 존중과 책임의 자세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날카롭게 말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 없는 요청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습? 또 타인을 이해했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그 사람의 다름을 다름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레비나스적 윤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타인을 설명하려 들지 말 것. 쟤는 원래 저런 성격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2. 이해보다 응답을 먼저 할 것.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감정과 존재에 먼저 응답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건 알겠어. 비록 내가 다 알 수는 없어도. 3. 관계에서 존재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인정할 것. 바꾸려 하지 말고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 4. 침묵과 응시의 힘을 믿을 것. 때론 말을 멈추고 그저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는 것. 이건 단순하지만 깊은 윤리적 행위입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천이 결국 타자와의 관계를 보다 윤리적이고 성숙한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자를 완전히 이해하려는 욕망을 멈추어라. 대신 그 앞에 멈춰서서 윤리적으로 응답하라.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수많은 충돌과 오해, 고독과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가 왜 그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을 당신에게 남깁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태도 없이 그저 존재 그 자체로 응시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이 진짜 윤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을까? 왜 나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할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때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너의 이해 바깥에 있는 존재였다고. 이 말은 낙담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침묵이나 이상한 반응을 내 기준에서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해석하려는 대신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꾸려는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관계는 갈등이 없어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존재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지만 그 친구는 대답하지 않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때 나는 더는 묻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하지만 나는 이 앞에서 같이 있을 수는 있구나. 레비나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무언으로 외친다.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좋으니 나를 해치지 마라. 그 얼굴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명할 필요도 조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응시하고 책임을 느끼고 조용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이고 깊은 위로입니다. 흥미롭게도 레비나스의 철학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이해하려 할 때, 내 감정을 억지로 설명하려 할 때, 내 상처를 합리화하려 할 때, 그때 나조차도 해석의 폭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항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도 때론 모순되고 내 반응도 예측 불가능하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석하려 애쓰기보다 존재 자체로 마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타자의 얼굴 앞에 멈춰 서듯 나 자신의 고통 앞에 조용히 서보는 것. 나는 나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에게 다정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레비나스 철학이 주는 가장 깊은 회복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단지 눈앞의 사람으로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얼굴 앞에서 책임을 느끼고 그 존재의 고통에 응답할 의무를 가진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의 친구, 가족, 연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을 지나치는 낯선 사람, 뉴스 속 전쟁의 피해자, 댓글 속에서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그들도 모두 얼굴을 가진 타자입니다. 레비나스의 윤리란 가깝고 익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도덕이 아니라 모든 타자 앞에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깊고 넓은 윤리의 확장입니다. 그러니 진짜 윤리는 친절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고 무심코 보낸 메시지 하나에도 녹아있고 내가 참았던 말, 멈췄던 행동 속에도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작고 사소한 선택 속에서 나는 타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요즘 우리는 점점 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을 찾아 모입니다. 같은 정치 성향, 같은 취향, 같은 말투, 같은 경험. 이런 사회에서는 다름은 점점 위험하고 불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우리는 이해하려 하기보다 재빨리 정리해버리죠. 쟤는 그런 쪽이야. 말 안 통해. 왜 저렇게 극단적이야? 그러나 레비나스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다름을 경계하거나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를 깨우는 경고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른 존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나는 내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며 그 순간이 바로 철학과 윤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성숙한 사람은 다름을 품고 충돌 앞에서 폭력 대신 경청을 선택하며 해석이 안 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가끔은 말을 아끼는 것이 가장 깊은 윤리적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슬퍼할 때, 누군가 화가 나 있을 때, 누군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괜찮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그 자리를 메우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타자의 고통을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그저 얼굴을 응시하라. 말없이 존재하라. 타자의 외침을 내 안의 침묵으로 감싸라.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정중한 책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해석도 위로도 못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윤리는 그저 그 앞에 조용히 함께 존재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사랑이며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연대입니다.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타자를 정말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사람의 표정이 말하는 고통을,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외침을, 나와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존중할 수 있는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윤리적인 삶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해석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그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해석하지 않는 용기, 응시하고 응답하는 윤리의 자세를 일상 속에서 연습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자를 만나는 진짜 사랑이며 철학이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